안녕하세요. 아가씨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남편의 무심코 답신 전화가 너무 신경이 거슬려. 유응, 나 지금 장례식 중이야. 장례식 장모님이 돌린 그만두고 여기로 와. 내 옆에 있는 그 멍청이 여동생에게도 말해봐. 응, 무슨 소리야? 나한테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우리 엄마 장례식 와중에 내 쓸모없는 남편이 용서할 수 없는 여행을 즐겼어. 어떤 지옥일지 기대돼. 나는 33세 주부 엘리입니다. 남편 짐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사무원으로 일하면서 사무실에 자주 드나드는 세일즈맨 짐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짐이 엘리를 방문하는 것이 어때? 여기 내 연락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짐이 저를 좋아했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짐의 자신감 있고 자유분방한 성격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 내 딸 메리가 태어났어요. 열심히 할 테니까 엘리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짐은 메리가 태어났을 때 제가 전업주부가 되기를 바라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주부가 되는 것은 힘들고 멀리 사는 부모님에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메리는 이제 2살이 되었고 끔찍한 2살 때 그녀는 내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며 이 말을 하며 그것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은 아이의 발달 단계입니다. 지치고 지치게 만드는 동안 짐은 가사와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여자는 집에서 남편을 부양해야 합니다. 그는 권위 있게 말하면서 짐의 아버지 도건이가 있었고 그는 그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짐, 아이 알겠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제가 주로 할 텐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교류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제 일을 대신하고 싶다고 하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평하지 않은데 왜 나만 도와야 합니까?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고 당신이 집과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했죠. 팀은 항상 소위 논리로 나를 침묵시킵니다. 나보다 3살 더 많은 엘리, 이번 주말에 아이들을 돌봐줘. 내가 마침내 아이들을 재우고 주려고 할 때 에머가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했어. 농담은 그만둬. 지난주에 너도 똑같은 짓을 했어. 난 너의 개인이 아니야. 베이비시터 와서 내가 널 어릴 때 돌봐줬으니 보답은 해줄게. 가끔은 괜찮지만 매주 이러는 건 내겐 너무 힘들어. 쉴 틈도 없는데 넌 전업주부야. 집 엄마 이거 계속하면 시간 잘 낼 수 있어. 짐이 또 혼날 테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은 너한테 맡기게. 알았어. 잠깐만. 언니 엠마는 내 대답을 충분히 듣지도 않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을 거야. 농담 아니고 항상 너무 강압적이야. 엠마는 항상 3살배기 아들 루크를 나에게 떠맡긴다. 엠마는 남편과의 성관계로 인해 1년 전 미혼모가 됐다. 우리 부모님 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궁금했는데 주말이 다가오면서 메리와 루크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금요일 아침에 루크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계속된 보육 때문에 편두통이 심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혼자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남편 짐과 얘기하기로 했어요. 짐, 내 동생이 이번 주말에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한계에 부딪혔어요. 편두통 너무 심해요. 이틀 동안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짐의 반응이 제 간절한 간청을 깨뜨렸어요. 응, 제가 2개 남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내일부터 중요한 고객과의 일일 골프 나들이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속도로 일을 너무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부 맞죠? 아마 당신 집과 육아는 내 책임이라고 전에 말했지만 쓸데없는 그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다. 짐은 커피를 마시고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로 출근했다. 그 사람이 떠난 뒤 아무 말도 없이 나중에 뵙지도 않고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물 끓는 소리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얼굴에 흐르는 증기 눈물을 멍하니 바라보았으니 짐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집인가요? 감옥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난로 안전장치 때문에 끓는 소리가 멈췄는데 초인종 소리에 침묵이 깨졌다. 눈물을 닦고 서둘러 문을 열었다. 엘리 미안. 너무 갑작스럽지만 내가 필요해. 오늘부터 아이들을 데려가는 건 말도 안 돼. 내일은 정말 이기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었어. 이제 하루만 더 남았지. 제발 혼자 처리해. 제발 부탁이야. 엠마는 아들 루크와 그의 필수품을 문 앞에 두고 왔고 스토어는 허리케인처럼 무장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상하게 진정되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그녀는 오늘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혼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지만 이 질문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내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는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전화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엘리제이는 교통사고 이후 위독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하고 진지한 분이 그런 끔찍한 농담을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는 현재 긴급 상황입니다. 수술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센터야. 서둘러 이리로 와. 잠깐만. 누나들 에머에게 연락할게. 그냥 이리로 와. 엘리. 항상 침착했던 나의 아버지는 이렇게 정신없었던 적이 없었다. 나는 재빨리 딸 조카와 그들의 필수품을 모아서 도착하는 택시에 뛰어올랐다. 병원 간호사가 나를 집중 치료실로 데려간 곳에서 아버지가 조용히 내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기계와 사에 연결되어 온통 붕대를 감고 누워 계셨습니다. 입 주변에 작은 눈에 보이는 S씨가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택시 내가짐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가 병원에서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즉시 태웠습니다. 짐,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센터에 있어요. 바로 오실 수 있나요? 사실 난 이미 주요 고객과 골프 나들이 중이야. 좋은 일이야. 가라. 입을 옷과 골프 가방을 준비했어. 뭐야 지금 와봐. 엄마는 내가 엄마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을 마치기도 전에 계셔서 여자의 말을 들었어. 뒤에 들리는 목소리. 짐, 아직도 통화 중이신가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응, 바로 거기 있을게요. 이제 끊겠습니다. 고객의 전화입니다. 시어머니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군요. 아마 내가 먼저 처리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골프 여행 후에 내가 그녀를 방문할게. 잠깐만. 짐, 이건 편안한 상황이 아니야. 그 후 여자가 그를 손짓하자 짐은 서둘러 통화를 끝냈고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무 기미도 없었어. 나는 절망한 게 아니라 멍하니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손길을 달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더 정신이 팔린 것보다 엄마가 걱정되는 것 같았지만 그 목소리는 잠들기 전에 들었던 것 같다. 여성 CEO이고 핵심 고객인데도 짐을 이름으로 부르는데도 뭔가를 연결하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누군가가 짐을 이름으로 불러서 짐한테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일찍 루크를 떠나기 직전에 에머가 했던 말입니다. 짐과 에머가 공모했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이번 주말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에머는 소셜미디어에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에머의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옷을 찾으려고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골프 여행을 갔다가 독수리를 얻었습니다. 에머의 소셜미디어에 골프 여행에서 좋은 점수를 자랑하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평온한 사진이 첨부되었습니다. 에머는 그날 골프를 쳤나 봐요. 여행은 짐이 엠마의 소셜미디어에 골프 여행도 언급했는데 호화로운 호텔 저녁 식사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중 동반자가 찍은 것 같은 사진 중 하나는 호텔 침실에서 야경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혼자 즐겁게 놀 수 있는 사진을 찍은 다음 한 장의 사진이 내 사진을 포착했습니다. 야경 한 구석에 누는 거울에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 양복은 짐이 그날 입었던 것과 똑같았다. 나는 머뭇거리며 사진을 확대해서 찍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 의심은 짐이 맞다고 확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두 사람 모두 나를 이렇게 이용하는 감정의 파동에 압도되어 증거로 사진에서 스크린샷을 찍었다. 나는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극심한 혐오감을 느꼈다. 짐과 에머를 위해 복도에서 큰 알람이 울려 나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엄마 ICU로 달려가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하는 기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가족 구성원으로 들어갈 때 막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간호사가 내가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나를 대기실의 의자에 앉혔습니다. 아, 엄마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에머와 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에머와 짐에 대한 증오와 실망이 뒤섞여 엄마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알리는 의료기계가 한 번 멈췄다가 2시간 후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 말을 듣고 돌아가셨다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엄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중환자실 창문에 매달려 붕대를 감은 채 어머니를 부르는 것뿐이었고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뭐죠?
너 지금 이럴 때 제인이 죽었어 연락해라. 바로 엠마한테 문자 보내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가늘게 흐느껴 울었어. 나도 아버지를 보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내가 돌봐야 한다는 걸 알면서 정신을 차렸어. 아이들이 깨어나면 장례 준비도 물론 아버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나도 움직여야 했고 손님을 위해 샌드위치와 과일도 준비해야 했고 손님을 맞이하고 제단에 모시고 시중을 드렸다. 아버지가 손님들을 모시는 동안 커피를 마시고 장례식장을 처리했는데 화장장이 여유로워서 장례와 화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일 모레 사고로 어머니의 시신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장의사의 차분한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일런트 하우스의 붕대로 인해 어머니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의 순진한 웃음이 메아리쳤습니다. 이웃들이 아이들을 걱정해 주었고 고맙게도 돌봐주었습니다. 엘리는 메리를 나에게 맡겨두고 제이는 이웃들 가운데 케이트가 보냈습니다. 엄마를 제대로 보내야지. 일단 그 둘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 웨이크도 무사히 지나갔고 장례식도 얼마간 지나갔고 장례식이 끝나고 짐이 드디어 내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조용했는데 갑자기 긴장이 고조됐다. 한 번 안녕 미스 전화 몇 번이나 무슨 일이 있었나. 남편의 무심코 전화가 나를 화나게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행 한가한 동안 우리는 혼란에 빠졌는데 왜 소리를 지르는 걸까. 나는 몇 번이나 시도한 것 같니? 연락하려고. 지금 장례식 중이야. 어떻게 감히 나한테 장례식 기다리라고 해서 장모님이라고 말하지 마. 응, 이제 돌림 그만하고 여기로 돌아가서 쓸모없는 누나한테도 말해. 응, 뭔 소리 하는 거야? 멍청하게 놀아야 준비도 안 돼. 멍청아. 엄마 장례식 때 용서할 수 없는 여행을 즐긴 남편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 남편이 어떤 지옥을 겪게 될지 기대가 컸어. 그가 돌아왔다. 나는 이 통화가 있은 지 몇 시간 후에 그들과 철저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짐과 엠마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그들은 장례식장에 부적절하게 밝은 회색 양복과 화려한 빨간색 니트 드레스를 입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들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 아주 친해 보이는데요. 다시 모이시나요? 짐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반박하면서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우연히 당신 여동생을 만나서 태워줬던 것 같아요. 역에서 꽤 먼 것 같군요. 여기저기 버스 서비스가 없다고 말하는 엠마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택시를 직접 탔을 리가 없잖아. 무슨 소리야. 얼마나 부자연스럽다고. 내가 서둘러 퇴근했는데 그 태도가 뭐야. 짐이 나에게 계속해서 횡포하는 태도가 이를 짜증나게 했어. 무슨 일이냐. 누나랑 내 아내 바람 피우니 얼마나 뻔뻔하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더니 이 말을 우연히 듣고 누나가 날 진정시키려 했어. 야, 난 앉지 않을 거야. 내 동생의 남편 엘리는 피곤해서 그래. 엄마가 돌아가셨어. 끝내기도 전에 좀 쉬어라. 그들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어. 나를 얼마나 과소평가했니? 여기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일을 세심하게 계획했니? 내 소셜미디어에 내 남편 사진이 아직 남아있을 거야. 멍청하게 굴어내 애무 휴대폰에 저장된 호텔 거울에 비친 짐의 모습을 보여줘서 짐 제대로 잘라냈어야지. 정말 바보 같아서 예상치 못한 증거에 그들의 불륜이 폭로됐고 게다가 내 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 1년이 넘도록 짐의 레이 얼굴이 포함된 그 당시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저히 코너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임신할 무렵에 그랬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만둬라는 뜻이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응, 그런 얘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당황해서 멸시하며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 아버지 너도 참 불명예스러운 장면이었어. 제인 아버지 앞에서는 보통 조용한 남자가 화를 내며 정말 무서웠어요. 엠마, 당신이 무모한 삶을 살았을 때에도 제인이 얼마나 당신을 걱정했는지 아세요? 제인은 우리가 당신을 지원해 주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옷도 사지 않고 돈을 줬어요. 아버지의 격렬한 분노도 무자비하게 돕기 위해 짐과 짐을 겨냥해 엘리를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제인은 엘리에게 전화할 때마다 엘리가 기분 좋게 들리지 않고 당신을 공격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항상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초상화 앞에서 그는 오늘부터 에머를 다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끝났고 제인과 내가 당신을 너무 망쳤습니다. 더 이상 재정적 지원도 없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에멀리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것 없이는 살지 말고 죽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엘리는 그 쓸모없는 남편과의 일을 끝냈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아버지에서 짐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이혼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만 할
것입니다. 짐이 전에 본 적 없는 약한 목소리로 나에게 애원했다는 것을 변호사들을 통해 반드시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단지 엠마와의 장난일 뿐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남편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항상 육아에 혼자였고 에머는 더 이상 당신을 내 여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꼭 배상 청구할게. 제발 안 돼. 난 어린아이가 있는데 지금은 지원도 없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주부로서 딸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제 취직. 반드시 당신의 불륜과 나를 베이비시터처럼 대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게 당신의 속죄죠. 맞죠? 우리 어머니는 강한 여자였고 제가 가장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당신 둘 다 당신의 욕망을 그 사실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교통사고 피해자였어. 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엄마는 이 둘에게 무시당했고 이제 그들은 속죄의 삶을 살아야 할 거야. 잠깐만 아직도 나를 실망시키려는 거야. 그만해. 엘리 사랑에 바로잡자. 그들의 말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 모두 들은 후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머와 짐은 때때로 장례식이 끝난 후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계단 아래에서 장소를 떠났습니다. 부모님의 집이 조용함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에머의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조카 룩의 양육권을 에머의 전 남편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과 에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었지만 룩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짐과 에머가 재혼해도 룩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그는 그냥 무시당할 것입니다. 나는 에머의 불륜을 알고 에머의 전 남편이 그를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분노했고 지금 보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머 지원도 없고 그녀의 전 남편과 나 모두로부터 청구에 직면 짐은 힘든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내 전 남편도 에머의 전 남편으로부터 보상을 청구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짐이 지불한 금액을 지불하는 짐에게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및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짐의 회사에서의 비정상적인 초과 근무와 약화된 근무에 대해 문의했고 불륜으로 인한 이혼을 보고했습니다. 회사는 불륜이나 이혼에 대해 짐에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직에서는 짐이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한 채 정보를 유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겁쟁이라서 직장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계속 불편하게 일할 것 같아요. 요령은 쉬울 거예요. 케이트 저한테 너무 아첨하지 마세요. 케이트가 메리를 즐겁게 하면서 저를 농담하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주부였지만 지금은 이러한 인맥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가장 만들고 싶어요. 아마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기회에 대해